안녕하십니까, 라오케알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주신 구독자는 지금까지의 스토리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BNTN이 아니고 방비행입니다. 그리고 라오녀의 나이가 아직 20살이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여자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마사지사입니다. 20대 30대와 나이가 어린 여자는 듣던 대로 순수하고 착할까 아닐까, 스토리는 1인칭 시점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말 서로 사랑했고 결혼 날까지 잡은 오랜 기간 사귄 연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우리를 시기했는지 야속하게도 그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픔을 이겨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나이 벌써 5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제대로 된 이성과의 만남이 없이 세월을 지나버렸습니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한국 여자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정이 떨어졌었고 국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마침 라오스에 대해 소식을 듣게 되었고 관련된 유튜브도 보고 라오스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4년 7월 휴가 때 지인 동생과 함께 라오스 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엔티안을 관광을 하고 방비행으로 와서 각종 액티비티를 즐기며 정말 관광객 모드로 재미있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방비행으로 온 지 첫날 저녁 밤 9시쯤이었나 마사지장을 찾아다녔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마사지 가게가 있을까 하며 여기저기 다녔는데 아직 문을 닫지 않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한 군데는 가게 앞에 아가씨들이 우르르 앉아 있었고 바로 옆에 있는 마사지집은 아줌마들이 우르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이 간 후배는 자연스럽게 아가씨들이 있는 마사지 가게로 발길을 옮기더라고요. 저도 따라 들어갔는데 이거는 마사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주요 부위를 주로 마사지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바로 그 마사구나. 사실 저는 이런 종류의 유흥을 좋아하지도 않고 되려 아주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후배에게 말을 하고 그 마사지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앉아있는 마사지 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줌마 마사지들 틈에 어려 보이고 자그마한 마사지사가 있었는데 너도 마사지사냐라고 물으니 그렇답니다. 이름이 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이에게 마사지를 받고 그 다음 날에도 무이에게 마사지를 받고 아마 4일 내내 그 마사지집 무이라는 아가씨에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첫 라오스 여행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렵지 않게 또 시간이 나서 다시 라오스 여행 비행기에 올라탔고 비엔티안은 왜 그런지 정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방비행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며 액티비티를 하고 그리고 마사지 받는 일정으로 꽉 채웠습니다. 찾아간 마사지 가게는 역시 지난 한 달 전에 갔던 그 마사지 집이었고 마사지사는 바로 그 아가씨 무이였습니다. 그런데 마사지 집에 같이 있는 아줌마 마사지들이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고 나와 무이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대답은 저렇게 어린 애랑 어떻게 사귀냐, 말도 안 된다 라며 거절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있을 것이지만 저는 어린 애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지 집에 일하는 전 직원, 즉 아줌마 모두가 옆에서 무이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결국 나는 다음 추석 때 올 때까지 생각을 해보겠다고 공수표를 날리고 그 자리를 떴고 그렇게 두 번째 라오스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그래도 라오스 현지 사람들과 조금은 친분을 가진 것으로 만족한 여행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어차피 내가 은퇴를 하면 라오스에 와서 살 계획이 있었는데
이참에 라오스 여자랑 한번 사귀어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월에 세 번째로 라오스에 왔고 역시 방비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사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앉아서 마사지 사들과 간식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는데 무이가 제 옆에 살며시 앉아서 제가 먹을 거를 챙겨주더라고요. 그리고 생긋생긋 웃으며 나에게 살갑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도 나에게 마음이 있는 건가? 나이가 너무 어린 것 빼고는 나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독 직입적으로 무이의 마음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이도 진작부터 나를 좋아했고 좋아했다고 수줍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며칠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데 고민을 하다 약속의 징표로 반지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라오스 여자들의 연애 스타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지를 주며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나를 사귄 뒤에 누군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반지는 돌려줘야 한다. 이 반지는 단순히 값어치를 떠나서 반지가 나의 분신이고 내 마음이고 나아가 내 자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반지를 끼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용납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틀을 더 고민한 무이는 나에게 다른 남자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살아온 인생이 있으니 그 느낌이란 것이 있잖아요. 분명히 누군가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은데 싸한 거 아시죠? 이미 사귀는 남자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니 남자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찌겠습니까? 그 말을 믿어야지요. 그래도 확실한 것이 좋으니 페이스북 친구 맺자고 말을 했더니 선뜻 친구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날 바로 차단을 했더라고요. 요즘 한국도 SNS를 차단하는 것은 관계를 끊자는 것인데 라오스도 다르지 않다는 말을 무이와 어울리는 그룹의 여자들에게 들었습니다. 숨길 것이 있을 때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 차단했냐고 물으니 무이의 말은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나중에 그 퍼즐을 맞춰보니 개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도 나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무이는 현타가 왔는지 아님 원래 본성이 그런지 연락 두절되는 빈도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상 분명 사귀는 남자가 있는 것 같은데 없다고도 하고 그리고 하는 행동은 의심을 살 행동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3일 정도 추궁을 하니 울면서 자기를 왜 못 믿느냐, 나를 좋아한다 라며 자기의 진정성을 고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연락 두절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짜증나고 지치니까 그만두자고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무이는 울면서 나를 붙잡더라고요. 요구한 것이 없으니 또 나는 한국에 있으니 신경 쓰이는 것 빼고는 손해볼 것 없으니까 관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문제로 싸우고 화해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만 연락하라고 말을 했고, 근데 무이는 그때마다 잘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정작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엄청 짜증을 내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으면 본인은 나를 좋아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 따지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로 잘 타이르면 화낸다고 울고 따지고 떼어들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 12월이 됐습니다. 12월에 다시 간다고 연락을 할 때는 또 연락을 잘 받아요. 하지만 나는 마음속에 결정을 합니다. 이번에 가면 깔끔하게 끝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무이가 12월에 오면 가족을 만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러겠다고 얼떨결에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만나는 보기로 했습니다. 방비행에 도착했을 때 무이는 마사지 가게에서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하는 말이 무희의 아빠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또 얼떨결에 알았다라고 대답을 해버리고 또 무희와 이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착한 아가씨, 착한 소녀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 생각은 어디로 갔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무희의 집은 방비행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무희의 아버지가 툭툭을 타고 와서 나의 숙소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숙소에서 내려와 보니 세상 순박하게 생긴 무희의 아버지가 무희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